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수도 있고 소년원 등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경찰 조사받고 법원 재판 받으면서 전과가 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소년보호 처분이 나오면은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는 아닙니다. 이 개념을 먼저 잡아놓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서 소년보호 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중 몇 가지를 묶어서 받게 되는데 이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 14세가 넘어간 범죄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만약 이 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부약식 형태의 약식기소든 부공판 형태의 정식기소든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든 징역형이든 전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만약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여 마치 촉법소년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넘어가듯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하게 되면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라는 것은 검사의 기소,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기소에 따라 형사법원의 유죄 판결로 남게 되는 불이익이 전과인 것이고 소년법원의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하에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약식기소 포함입니다. 소년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소년이 저지른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충실히 조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어떻게 조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가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 처분도 그 자체로 아이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 이후에도 아이들은 소년법원 판사의 판단하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수감령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 등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는 첫 번째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도록 조력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년보호 처분 결정이 최대한 가볍게 나오도록 조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이후라면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서 소년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학생이 받아들이는 불이익은 성인들이 벌금 재판 받아서 벌금 전과 남는 것보다 훨씬 심대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소년원 수감은 학생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매우 괴로운 일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퇴학 처분 같은 학교 내에서의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